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차 시에 이어서 프로파일 작성하는 것을 오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실습 목표를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실습 목표는 7번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러면 실습을 마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6번과 7번이 6번으로 정한 것을 7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6번 교과서 보면 1번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1번이 아까 이제 136에 갔던 샘플은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원활한 업무 보조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센터의 업무를 다 파악해서 업무 보조를 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러면 7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7번에 1번에 보면 기간 분석, 중간 종결 평가를 통해 센터의 업무에 대해 이해를 피드백 받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번과 1번이 연결된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2번의 여성 긴급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7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 피해자 지원을 상황에 맞게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지 피드백 받는다. 또는 연계하는지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위기 개입 상담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담 스킬을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가면 위기 개입 상담 사례와 다양한 스킬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말할 수 있다. 또 피드백 받는다. 또는 그걸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상담에 참여하여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상담원과 동행하여 내담자를 인도해 본다. 그쵸? 본인이 그 상황에 직접 인도해 보는 이렇게 6번의 1번과 7번의 1번 이렇게 짝으로 목표와 또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좀 목이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여러분 6번하고 7번 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실습 기간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배워갖고 올 목표를 가지고 실습을 갈 것인지 이거를 잘 여러분이 숙고하셔서 목표를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정하시고 이걸 잘 정하셔야 여러분이 중간평가, 종결평가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배워갖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드린 것을 통해서 한번 목표를 여러분이 기록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가서 어떤 목표를 정할 것인지를 잘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 내가 한번 나를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떤 강점과 어떤 약점이 있을까를 여러분이 진솔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1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론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니 지식이 없던 상태에서 했던 봉사활동과는 다른 기술적인 측면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또 개인적인 측면의 특성에서의
강점과 약점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경험만큼 큰 배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가슴 설레이고 재미있습니다. 실습 역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화와 공감을 좋아하며 늘 웃음 짓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늘 웃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약점 극복을 위한 상담 기술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본인이 측면에서 이렇게 기록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랑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에서 또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 나의 강점은 이러이런 것이 있고 나의 약점은 이러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취미 및 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와 특기가 있으시죠? 여러분 취미 뭐 영화 보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영화 보기 운동하기 책 읽기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이것처럼 풀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보기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의 다양한 삶을 대리 경험하는 것 같아서 즐겨봅니다. 또한 영화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세상이 보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사랑과 삶과 성공과 미래 등 인간 삶 전반에 대해 두루 다루고 있는 영화는 영화 속의 세상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와 사이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취미지만 왜 내가 이 취미를 좋아하는지를 이유를 잘 설명해 주니까 이래서 이분은 영화 보는 취미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되면서 이분의 취미와 이 취향과 이분의 이 생각들을 잘 통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기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기가 있으시죠? 자, 여기는 특기를 요리하기 적었네요. 요리사처럼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리를 하는 동안 그 음식과 함께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요리책을 보며 더 요리하게 되면서 음식 솜씨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은 어느 보양식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특기지만 왜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이 꼭 취미하고 특기가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피하라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실습 기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프로파일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이거를 안다면 비록 실습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사로서 기간의 프로그램 강사로서도 실습 기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진행자로서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적어주시면 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번에 우리 윤옥 선생님이 쑥떡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기 뭐 쑥떡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쑥을 캐서 만들고 향을 느끼고 그걸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만든 것을 또 나누잖아요. 이웃과 나눴을 때 그들이 막 좋아할 때 너무 기쁘고 이래서 나는 봄이 되면 예를 들면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들어서 나누는 거 이것도 내 특기가 될 수 있죠. 어쩌면
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느 선생님이 요양원에 실습을 가셨는데 요양원에는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씩 노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실습 나간 선생님이 노인들은 이렇게 옛날에 쑥떡, 쑥버물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옛날 추억이 떠오르도록 쑥떡 만들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쑥을 뜯어다가 그걸 다 가루를 막 반죽을 해가지고 가져가셔갖고 그들에게 이제 쑥을 이렇게 쑥떡을 동그랗게 막 만드는 이 과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가셔갖고 그걸 쪄서 같이 드시는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쑥 그 있잖아요. 쑥떡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뭐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 뭐 이런 거 초콜릿 뭐 비슷한 거 뭐 이렇게 문방구에서 파는 여러 가지 간식 종류를 사가지고 가서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그 먹는 걸로 또 팥 같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입술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그 쑥떡으로 만든 그 동그란 거에다가 콩이나 이런 재료 초콜릿이나 이런 걸 입혀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은 언제 만났고, 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싶은지, 이 그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기다가 표현을 하고 서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되게 멋있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여러분, 노인들이 본인의 그렇게 그리움을 표현하고 또 옛날 정서를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꼭 뭐 여러분 종이 접기, 뭐 하모니카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어르신 대상과 그들의 정서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쑥만 만드는 것보다 쑥떡만 만드는 것보다 그 쑥떡 위에다 내가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게 누구인지, 왜 보고 싶은지 이렇게 서로 나눔을 하다 보면 감정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느낌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기도 하지만 또 프로그램화 시켜서 서로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 가신다면 또 놀라운 이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특기 같은 걸 적어 놓으면 이 취미와 특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모니카를 잘 분다, 오카리나를 잘 분다, 특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아동이나 노인이든 뭐 그런 걸 지도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PR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을 것 같고요. 10번입니다. 실습 기간, 실습 지도자 및 실습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실습 기간에는 기간의 운영 체계와 진행되는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상담원과 동행하여 내담자를 인도해 보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실습 지도자에게는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며 실습자로서 성실히 실습에 임하겠으니 부족한 점은 언제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실습 지도 교수에게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실습에 임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적으실지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언어로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적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습 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을 다 여러분 걸로 적으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 가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0페이지 보면 실습생 서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습이 확정된 후 여러분이 선정된 실습 기간에 사전 방문하게 되겠죠. 이때 기간에서 요구할 경우 실습생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실습생 서약서는 본인은 예를 들면 늘푸른 지역아동센터의 실습생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번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비밀 유지, 3번 실습교육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요구사항, 이거를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방문했을 때 또 실습을 처음 간 날 이거를 기관에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이거를 첫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보고 들은 거 밖에 나가서 비밀 유지해 달라 이런 걸 작성하고,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누설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저희는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내부에서 행정적인 거 이런 거 본 거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 거, 이런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짜 쓰고 실습생 김땡땡 서명 받고, 이렇게 해서 서약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한 분은 여러분이 갖고 한 분은 이렇게 기관에 제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140페이지까지 하셨는데요. 140페이지인 사역서는 여러분이 과제방에 올릴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기관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실습생 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을, 여러분 이 부분은 과제를 드릴 테니 과제방에다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올리시는 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실습생 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성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